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 스페셜. 오늘도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스페셜한 수익을 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정혜린입니다. 정말 오늘 날씨만큼 뜨거웠던 우리 장, 특히 코스닥은 오늘 6% 가까이 오르면서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반등을 했고 또 글로벌 노이즈들이 완화가 되면서 결국 우리 시장은 갭상승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특히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커지자 결국 하락 전환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방산과 2차 전지, 또는 바이오주들로 이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면서 하락으로 다시 좀 버티다가 이 장 막판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면서 1%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말 오늘 결론만 보면은요, 사실 좋습니다. 둘 다 빨갛고요. 그렇지만 이 코스피 자세히 보면 낙폭, 등락 이런 게 굉장히 심했죠. 정말 멀미가 날 것처럼요. 그러면 이 반등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하다못해 8월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이 많아질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반등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그 체크 포인트를 점검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은요, 우리가 7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7월 동안의 그 증시의 이 주식의 흐름입니다. 우선요, 반도체가 이 글로벌 시장을 흔든 거다 보니까 이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코스닥까지 이 한국 증시, 대만 증시, 미국 증시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시면요, 나스닥은 8.2% 하락을 했고요. 대만은요, 16.1%,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37.9%, 그리고 45.4%입니다. 유독 우리 증시에 영향이 더 커 보이죠. 대체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우리 증시 안에서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SK하이닉스 역대 최대 분기의 실적이다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물건 없어서 못 팔 정도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 어떤 체크 포인트가 필요한 걸까요? 제가 3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는요, 어쩔 수 없이 파는 물량이 많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빅테크들의 AI의 투자 지출, 즉 카펙스가 진짜 매출로 돌아오고 있는 그 증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은 이 미국의 장기금리가 내려올지, 이 3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질문의 답 안에는 사실은 이 반대 매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요. B2 대폭 감소했다. 신용융자 잔고 6개월 만에 30조 원을 하회를 했다. 심지어 이 급락장 안에서 사흘 동안 강제청산이 지금 3천억 원에 육박한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청산, 이 강제 청산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주가 하락을 만들었고 그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강제 청산을 만들면서 악순환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 악순환을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고 언제쯤 끝날까요? 우선 여러 군데의 증권사 한 군데 또 다른 해외 증권사의 의견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위에 부분은요, 대신증권의 AI,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보고서입니다.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보고서 안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지금 하락은 글로벌 반도체 리레이팅을 위해 한국 고유의 레버리지 청산이 2배로 얹힌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니까요. 그래서 그 두 층에 끝나는 시점은 다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두 층 볼게요. 1층, 2층 보이시죠? 1층은 글로벌 반도체에 대한 의심. 아까 제가 2번 질문 기억하시나요? 그 카펙스에 대한 의심이고요. 2층은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된 반대 매매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2층,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된 반대 매매는 조 단위로 셀 수 있어서 8월 초나 중순에 답이 나올 것이다. 언제쯤 끝이 날 것인지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1층 글로벌 반도체는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급락이 언제 멎느냐에는 답할 수 있고,
하락이 언제쯤 끝난지에는 답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의견이 증권사의 공식 의견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공지능이 봤을 때는 이런 양상을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 JP모건이 내놓은 의견도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의 되감기가 대부분 진행됐고 또 헤지펀드의 빚 줄이기로 부활쯤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코멘트로서 지금 동고란에서 약간의 빗줄기를 좀 보고 있다라는 지금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제도를 추가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7월 31일부터 원래 예탁금이 1,000만 원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저희가 이 ETF가 나왔을 때 우선은 강의를 들어야 하고 그리고 예탁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조건 중에 예탁금 1,000만 원이 3,0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조건을 까다롭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신규 상장과 광고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금융당국이 새로 들어오는 돈을 줄이고 악순환을 정말 끊어내고 싶다라는 의견이 보여지기도 하죠. 거기에다가 어제 나온 뉴스이기도 합니다. 이 단일 레버리지 결국에는 제도 시행 2거래일 만에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이 10분의 1로 기존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거품이 빠지고 있는 와중이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지출 유지와 회수 증거입니다. 이제는 시장이 너무나도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투자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익이 얼마나 큰데 라는 그 규모를 보겠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나왔던 빅테크 실적을 조금 예시로 한번 드려볼게요. MS와 메타가 있겠죠.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비 투자를 유지하고 클라우드 성장률을 45%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오면서 폭등을 했죠. 반면에 메타는요, 현금은 91% 정도 하락했고 향후 내야 하는 빚이 7천억 달러라는 그 청구서를 보여줬기 때문에 메타는 당연히 급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은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카펙스가 워낙에 커지면서 그에 대한 수익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선 의심을 하고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두 가지 지출 유지와 회수 증거 모두 다 있어야 실적이 또 잘 나와야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말고도 우리가 세 번째 체크 포인트였던 금리 이야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이제 이 미국 장기 금리에 대한 추이를 조금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사실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에는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한 기업의 현금만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건물과 장비를 대여하거나 또는 다른 회사와 합작 범위를 세워서 빌린 그 돈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돈을 빌려서 만든다라는 것인데요. 빌리면 어떤 게 예민해지죠? 바로 금리입니다. 그 이자가 부담이 되니까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안정이 되면 AI 투자 회사들이 그 이자 부담이 감소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에 대한 혜택을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덜 되기도 할 테고요. 그에 관한 기사도 또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미국 금리 3.5%에서 3.75% 5번 연속 동결했다. 그러면서 연준 의장 인플레이션 2%를 목표로 한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시장은 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59%로 반영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요 82%였거든요. 지금 82%에서 59%로 지금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게 된다면 당연히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 입장에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또 채권 금리에 대한 부담이 줄는 걸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금리에 대한 것들, 반도체에 대한 것들,
그리고 반대 매매가 얼마큼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의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반등해야 되는 이 체크 포인트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지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당장 다음 장에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고 어떤 걸 봐야 하는 건데? 라는 질문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잠시 후에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참고로요, 우선 우측 하단에 보이는 이미지 보이시나요? 이 이미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방에 입장하시면요, 두 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언제 사면 되고 언제 팔면 되는지 그런 매매 조건을 알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밤 9시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는요, 한영석 대표님께서 다음 장에서 바로 상승할 종목, 그리고 또 급등하기 직전의 신호를 가지고 있는 종목, 한마디로 이 한영석 대표님만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 모든 혜택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하단에 보이는 이미지를 스캔하시면 될 텐데요. 저희가 방송 시간 내에 참여하신 분들 안에서 선착순 50분께만 이 혜택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천천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큰 화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방금 수익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보고 넘어와 봤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대표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표님, 오늘 장 초반만 해도 네. 기분 좋은 뜨거운 장이었는데 네. 멀미 나는 줄 알았어요. 아주 저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줄 알았습니다. 네, 흔들림이 너무 강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뭐 사실은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힘들었어요. 그런 흐름이 계속 막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변동성이 계속 우리 시장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좀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또 이렇게 짚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매수 매도를 지금 이런 시장에서 빈번한 어떤 매수 매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상당히 좀 많이 또 힘든 그런 어떤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장일수록 여러분들이 지나친 어떤 그 매매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전체 추세의 흐름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뭔가 좀 기다리는 매매를 하시는 그런 장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근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어떤 그 기술적인 어떤 분석의 또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또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매수 매도를 매매를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막 되게 혼란스러웠던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을 이제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진정시킬 수 있도록 좀 안정시켜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앞으로 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전거래일 같은 경우 전일 그 지난 밤이죠. 미국 증시의 어떤 따뜻한 그런 어떤 상승의 온도가 사실 국내 시장으로 살짝 이제 옮겨지면서 국내 시장은 좀 약간 좋은 흐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뭐 나스닥이나 아니면 기술주 중심이 이제 강한 반등이 한 번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동이 조금 이렇게 전쟁의 어떤 그 고조가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이완되면서 유가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흐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좋아지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추가로 이렇게 뻗어 나가야 되는 저희 코스피 시장이 좀 반등의 흐름이 좀 약간 제한적이기도 했어요. 뭐 장중에는 거의 한 4% 이상 또 밀리다가 또 다시 이제 장 후반에는 좀 되돌리는 모습이 나와서 좀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기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살짝 꼬여 있는 그런 와중에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에는 좀 약간 강한 흐름이 좀 들어온 부분도 일부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지금 하방의 흐름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이 시장의 모습을 아직까지는 확실함과 불확실함 사이에서 우리가 확실함의 어떤 그 신뢰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여질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신뢰를 잃었을 때 바로 이렇게 그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라 그 신뢰를 다시 되돌리는 과정에서의 조금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이 시장도 지금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가지고 지금 저희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상승할 것처럼 보이다가도 깊은 하락이 있었고 또 거기서 또 상승할 것 같다가도 또 눌려있고 계속 그런 어떤 실망을 많이 줬던 그런 시장이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되돌리는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너 진짜 되돌리는 거 맞아? 이런 자꾸 질문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장이 앞으로 상승하고 뭔가 좋은 어떤 흐름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안정되어 있는 모습의 흐름을 좀 먼저 관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 기준에서 우리가 이 대형주가 이탈이 된 그 흐름이 실질적으로 코스닥 낙폭 중소형주로 이동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강하게 몰려 있었던 이 거래대금 아니면 전체 수급의 그 흐름이 이제는 조금 더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짝 퍼지는 그런 온기가 좀 퍼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어떤 동반 상승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또 바닥 다지기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급은 제한된 이탈 범위 내에서 현재 추세 흐름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만 보시기에는 이게 진짜 시장이 잘 유지하고 있는 건가 이런 좀 약간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보시면은요.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을 하던 가운데 우리가 살짝 반등의 흐름에서 여기서 주가가 강하게 확 밀렸습니다. 자, 여기서 고점 대비 주가가 여기까지 확 밀리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는 되돌리는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전체 고점에서 저점까지를 우리가 하나의 이 박스로 우리가 딱 연결을 해 놨을 때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시장에서 강한 급등이 나오면서 얼만큼? 이만큼 되돌려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하나의 캔들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캔들로. 그러면은 주가가 이만큼 빠졌다가 다시 이만큼을 되돌린 결과가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캔들의 흐름에서도 보면은요, 이런 강한 망치형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망치형의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가가 무조건 상승 반전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첫 번째 조건, 하락의 흐름이 이제 소멸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 이 하락 범위의 우리가 절반 가격이 6,18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어떤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6,100에서 6,200 사이의 어떤 흐름을 깨지만 않으면은요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주가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강한 양봉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양봉의 흐름이 있을 때 이 양봉의 흐름의 몸통의 절반, 이 절반이 2분의 1 구간을 우리가 얘가 다시 훼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전반적인 추세의 흐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오늘 다시 요 중간 거의 한 6,100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꼬리를 달고 되돌리면서 오늘 궁극적으로는 6,358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기술적인 흐름에서 얘가 지금 하락의 범위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점 구간을 정확하게 잘 터치를 해주고 다시 되돌리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이 구간의 흐름은 우리가 하방의 에너지가 이제 거의 다 소멸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흐름에서 조금 더 좀 인내를 가지시고 좀 지켜보시면 반드시 좋은 흐름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마지막 하락의 흐름이 있어 왔던 요 마지막 구간의 흐름을 이제는 거의 완전히 V자 반등으로 되돌리면서요. 20MA까지 돌파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요 장기 추세선 20MA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요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밀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어떻습니까? 되돌리는 흐름에서 20MA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7,800선 이상으로 자리를 이제 마무리를 딱 했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내일의 기준에서 이 돌파의 흐름이 연결이 돼서 800포인트를 이상 넘겨 나간다고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어떤 수급도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코스피 시장을 이끌고 나가는 전체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을 이끌고 나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흐름도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자, SK하이닉스도 오늘 장중에는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이 보였어요. 120MA를 이탈하는 흐름이 살짝 나왔습니다. 그런데 꼬리를 달고 되돌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SK하이닉스의 요 두 캔들, 자, 이 캔들의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시장의 하락의 흐름이 이제는 거의 다 멈췄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 만들어졌어요. 도대체 뭐냐? 음봉으로만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게 시장의 하방이 멈췄다라는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준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면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아래 꼬리를 돌리는 망치형이 나왔어요. 일단 저점에서 자, 망치형의 흐름이 강하게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하방의 흐름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개의 캔들 좀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이걸 음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음봉 안에 또 하나의 음봉이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의 캔들이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흔히 전서구형이라고 합니다. 이 전서구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방의 흐름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하방 경직성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캔들 패턴의 흐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어떤 가운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캔들의 패턴인데 그 패턴의 흐름이 망치형과 그 흐름이 같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그널의 어떤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 시장의 심리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 또 하나 수급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하방의 지지를 받을 때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하방의 지지를 받을 때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폭증하면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한된 흐름에서
우리가 크게 이탈의 범위가 없는 구조에서 우리가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전체 수급의 범위도 안정적인 수급의 흐름까지 만들어줬어요. 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흐름도 똑같습니다. 자, 아래 꼬리를 강하게 달려서 되돌리는 그런 어떤 망치형 흐름에 똑같이 여기에 두 캔들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전서구형의 패턴, 그 흐름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의 어떤 심리로 놓고 봤을 때 시장은 앞으로 우리가 이 바닥 저점에서 다시 밀리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되돌리는 어떤 흐름이 좀 더 강한 매수의 흐름이 강한 쪽으로 기울고 있고요. 다만 지금 120MA와 20MA의 강력한 어떤 그 저항의 어떤 이평선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돌파하기 위한 어떤 수급적 모멘텀만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은요, 저희 시장 되돌리는 흐름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좀 더 깊이 있고 디테일하게 한번 또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또 2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준비되어 있고요. 사실 지금 이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종목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 시간상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해드리지만 21시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또 시가총액 또 상위 우량주들 또 거래대금 상위 우량주들을 총 막내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골고루 우리가 다 이렇게 내일 시장의 흐름, 오늘 시장의 흐름까지 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하셔서 내일장의 흐름까지 같이 어떤 전략을 갖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우리가 시장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시장을 좀 기다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야간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면 일단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종목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 종목이죠. 지금 주가가 방향성을 찾고 상당히 급등하기 위해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을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또 관심 종목 중에 좋은 또 종목들 같이 여러분들한테 오픈해드려서 지금까지 좀 눌려왔던 여러분들의 계좌를 다시 좀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전략을 좀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자, 방송 시간에만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가 딱 선착순 제한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얼른 여러분들께서 입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저희가 자세히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대표님께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반도체 투톱의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는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이다. 하방의 에너지가 소멸시키는 이런 양상이 보여진다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특히 또 코스닥에서는 우리가 V자 반등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황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요. 그렇지만 앞으로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캔들이 주는 힌트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될 텐데요. 참고로 오늘 저희가 지금 보는 이런 교육 자료들 그리고 더 자세한 이 캔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 교육 자료는 저희가 오늘 커뮤니티 방 안에서 혜택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서 우측 하단에 보이는 이미지를 스캔하시면요.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혜택이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 자료와 더불어서 밤 9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방송 안에서는 저희가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음 장에서 상승할 종목 그리고 급등하기 직전의 신호를 가지고 있는 종목 같은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의 이미지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캔들이 주는 신호, 그 힌트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오늘 또 이제 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우선은 저희가 또 상승으로 끝났고 또 코스닥은 6% 가까이는 올랐기 때문에 양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시장의 흐름에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SK 이터닉스 뭐 20% 넘는 강한 급등의 흐름이 연출이 됐고요. 또 OCI 홀딩스도 또 20% 급등하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상당히 좀 이렇게 머뭇거리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만약에 내가 따라가려고 했을 때는 얘가 이미 올라버린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여기서 멈추기에는 또 얘가 또 계속 가진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양면적인 심리가 계속 겹쳐지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종목들을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서 어떤 기준에 내가 이걸 쫓아가고 내가 대응을 해야 될지 상당히 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어떤 기준점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반등하는 흐름에서 상당히 저점에서 되돌리는 구간에서 강한 어떤 그 상승의 흐름이 많이 만들어지죠. 자, 그 상승의 흐름에서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일단 빨간색 양봉의 캔들입니다. 자, 이 빨간 양봉의 캔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저 캔들은 항상 상승을 할 때 나타나는 패턴이니까는 양봉의 캔들이 뜨면은 무조건 이제 상승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런 캔들이 나왔으니까 이제 매수를 해야지 하면서 막 묻지마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기 전에 양봉의 캔들이 나왔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좀 더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 주시면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전하게 어떤 그 진입의 어떤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이 양봉이라는 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 대비 종가가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을 때 이 양봉의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양봉은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치가.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되돌리는 이 구간의 위치.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앞에 있는 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구조에서의 위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가운데서 고점에서 거의 뭐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아주 반짝반짝거리면서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양봉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구간의 양봉을 좀 더 신뢰를 하셔야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양봉이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시황을 이야기하면서 뭐 망치형 꼬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망치형이라는 것은요. 여기가 지금 저가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가의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얘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주가가 상승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몸통의 길이는 되게 짧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는 장대 양봉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저점 기준에서 이만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밑에 꼬리가 달려 있지만 이 꼬리 부분은 우리가 상승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는 보이지 않는 어떤 몸통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다가 꼬리를 달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꼬리의 길이가 몸통의 길이보다 훨씬 더 긴 이런 꼬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양봉이지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우리가 이제 영망치형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캔들 패턴인데 자, 이런 패턴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자, 바닥 저점에서 되돌리는 구간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요. 이거는 신규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의 고점에서 이런 캔들의 패턴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수급의 흐름이 이 고점을 지키지 못하고 차익 실현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양봉이고 똑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지만 얘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해석의 범위를 놓고 보면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게 거래대금입니다. 자, 거래대금이 얘가 꾸준히 상승을 하는지 특히 이 바닥 저점에서 되돌리는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상승을 하는지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정고점을 돌파하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상승을 하는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고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대금이 상승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기준에서 똑같은 양봉이 뜨고 급등하는 종목이지만 얘가 오늘 만약에 20% 이상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이 흐름의 고점이 탄탄하게 잘 묶여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다 해보시면 똑같은 양봉이라도 우리가 내일 같이 진입을 할 수 있는 양봉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양봉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윗꼬리가 길다.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약한 거죠.
주가가 고점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을 한 거고요. 다시 한번 아래 꼬리가 길다라는 거는 고점에서 어떻게 보면 바닥 저점에서 고점까지 시작가에서 밀렸다가 이만큼을 되돌린 흐름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의 모멘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윗꼬리는 뭐다? 자, 고점 매도의 압력 신호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거래량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에서 만약에 이런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렸어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 여러분들 판단하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자,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자, 물론 우리가 저점에서 되돌리는 구조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고점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많이 실린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많이 팔고 나가는 차익 실현 물량이 그만큼 강하다는 해석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고점에서 이런 양봉의 흐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얘는 양봉이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니라 위험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사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차트의 흐름에서 실질적인 실전 여러분들의 종목 차트의 흐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하나 또 찾아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나 좋은데 방송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이 추세에 대한 기준점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 특별 또 라이브 강의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강의에 들어오시면 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는 이 모든 방송 교육 자료 다 같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커뮤니티 방에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차근차근 또 이 내용들 살피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또 매매에 좋은 전략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거래대금이 저점에서 실리는 양봉이 뭐다? 상당히 베스트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추세 전환에서 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이 거래대금이 실리는 이런 양봉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상당히 좋은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고점에서의 거래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경계를 해야 된다. 예.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뉴얼이에요. 이 흐름은 시장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하나의 심리입니다. 심리.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기의 어떤 이 의해서 나타나는 이 전체적인 추세의 모습은 거의 어떤 통계적으로 거의 균일한 그런 패턴을 만들어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뭐다? 내가 이 기준점과 이 해석의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나는 뭘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 급하게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 사실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물려있는 종목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무리하게 쫓아가다가 거기서 딱 잡았더니 그때부터 막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고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되돌리는 흐름에서 제대로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전략의 기준점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교육이 아주 탄탄하게 깊이 있게 만들어지는 곳이 21시에 또 제가 특별히 준비한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매의 기준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필참을 하셔야 되는 그런 강의다라고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양봉이라고 해서 또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전일 종가가 여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시작가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오늘 시작가가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종가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결국에는 전일 종가 대비 하락한 흐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캔들은 뭐다? 예, 하락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양봉이지만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또 시황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면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큰 어떤 스펙트럼 내에서 전체 50%, 약 한 2분의 1 정도 되는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요. 자, 고점 대비 얘가 밀리는 거와 또 저점 대비 올리는 구간이 이 2분의 1 이상을 되돌렸을 때 우리가 망치형의 기준이 되고요. 또 고점 대비 2분의 1 이상이 되돌려졌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은 하락의 큰 역망치형의 기준이 돼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강한 양봉이 전일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한 양봉의 이 몸통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 뭐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 구간을 훼손하는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추세 흐름의 가장 결정적인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이 흐름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올라 있었던 이 양봉의 추세의 흐름이 상쇄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자, 그런데 거꾸로 실질적으로 얘가 얘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면은 얘는 이제 상승이 되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은 완전히 그 양봉의 흐름이 하락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오늘 강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뭐 오늘 SK이터닉스나 뭐 OCI 홀딩스처럼 강한 양봉의 흐름이 나와줬어요. 자, 그러면은 내일의 기준에서 얘가 과연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시죠? 자, 그 기준점이 뭘로 보인다? 이 몸통의 기준점에서 내일의 흐름이 여기서 더 강하게 뻗고 있느냐 아니면 전체 몸통의 절반을 훼손하느냐가 가장 큰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뻗어나가는 흐름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추격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매수의 포지션을 반드시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매매에 대한 기준점, 이런 매매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핵심 포인트를 잡으시기 위해서는요, 이런 몇 가지 여러분들이 선택적인 기준만 갖고 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 여러분들이 빨리 또 여러분들이 좀 잘 또 살피셔서 내일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또 높은 수익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지금 시장 저점을 높이면서 앞으로 추세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망설이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 앞으로 잘 지켜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 빨간색 양봉이라고 해서 꼭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거래일과 비교를 해봐야 하고 또 오늘의 양봉은 또 내일 나타나는 캔들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해석에 대해서 같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휴대폰 카메라로 우측 하단에 보이는 이미지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두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우선 방금 보셨던 이 캔들에 대한 교육 자료 전체 내용을 다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밤 9시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 내에서는요. 한영석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다음 장에서 상승할 종목, 거기에다가 급등 직전의 패턴을 갖고 있는 종목, 즉 한영석 대표님만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하단 이미지를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큰 화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캔들 말고 선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영석 대표님께서 이평선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어떤 이야기인가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캔들을 아셨으면은요, 이제 그 캔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자, 그 범위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이제 뭐 어떤 종목에 대한 프리미엄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이 주가는 지금 현재 비싼 것인가 아니면은 얘가 지금 싼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때 뭐 그렇게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하고 PBR, PER을 막 계산을 하고 뭐 적정 주가를 계산하고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하면서 계산을 하십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없어도 아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은 캔들들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캔들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밑에 우리가 차트에 보면 막 이런 선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소위 이제 이동 평균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이동 평균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실질적으로 주가의 평균 가격들을 우리가 선으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OMA다라는 얘기는 5거래일의 평균 가격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선을 연결을 해 놓은 거고요. 20MA다 하는 것은 20거래일의 평균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중기적인 어떤 느낌이 들겠죠. 또 60MA다 그럼 60일 가격의 평균점. 120MA다 그러면은 120일 가격의 평균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5일 가격의 평균점의 흐름은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거고요. 120MA의 평균점의 흐름은 좀 더 완만하게 움직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평선의 가격, 마치 우리가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보고 나면은 야, 너 평균 몇 점이야?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평균 가격을 우리가 이 차트 안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 옵션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주가가 만약에 이평선의 흐름은 이렇게 했는데 주가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막 눌려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이평선과 이 평균 가격의 현재 주가와 현재 가격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금액은 사실 살짝 좁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좁혀지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얘가 주가는 그 프리미엄은 점점 이렇게 우측으로 상승은 하지 않지만은 그냥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얘가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여기에 그냥 빨리 이렇게 툭 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횡보를 하면서 얘를 기다리는 어떤 종목과 툭 내려오면서 얘를 터치하는 종목, 이 추세의 흐름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도 그리고 종목의 방향도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흐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전체 흐름에서 주가가 저항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것인가. 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의 캔들, 현재 주가의 위치가 이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나, 이동평균선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방향성이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이 주가가 이평선을 돌파하고 이평선 위로 올라가 있는 종목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이평선이 위에 겹겹이 막 쌓여 있고 밑에서 이제 막 이렇게 꿈틀꿈틀대는 그런 종목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를 하실 때도 이런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환경과 차트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해 나가실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아주 깊고 디테일하게 21시 라이브 방송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사실 지금 이제 방송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더 알려드리고 싶어도 시간 제한상 또 알려드릴 수가 없고 사실 준비한 자료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 여러분들 그래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는 저희 커뮤니티 방으로 마지막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이제 능동적인 매매를 해 나가셔야 돼요. 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어떤 뭐 정보를 많이 취합하시는 거는 좋지만 결국 최종적인 선택은 투자자 본인,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또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는 만큼 힘, 또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이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어떤 매매를 해야 될지 그 기준을 아는 것도 그 이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갖는 시스템 매매를 하시길 원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해 가시도록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셔서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이 끝나고 큰 화면에 나와 있는 이미지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현석 대표님과 고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잘 잡아가시길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